예,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 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십시오. 네, 수도권 다시 확산되고 있고 관련해서 그러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서울 바이오시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바이오 들어가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느낌이 확 납니다만은 여기는 약간 UV LED 제조 업체, 광반도체 업체라고도 소개하는 기사들도 있던데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표께서 이게 확실히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울바이오시스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균 정화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진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세계 유일의 전파장인 그 LED 칩 생산 기업 모회사인 서울 반도체와 함께 LED 쪽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섹이라고 하죠. 싱가포르의 구프펀드에서 3천억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고 장비 쪽 관련해서 투자 등 LED 쪽 관련해서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그 400억대 매출에서 2천억대까지 뛰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무래도 구프펀드 쪽에서도 자금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 그만큼 시장 성장성을 받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사인 니카 무르쇼지라는 교수를 기술 고문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7년에 베트남 생산 기지를 그다음에 설립을 한 다음에 UV LED 쪽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켓 셰어를 1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원래 살균과 정화 쪽 관련된 관심이 커지면서 UV LED 적용처가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빠르게 지금 확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서울바이오시스는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없이 빛으로만 그 세균을 발생하거나 증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지하는 부분을 특화하는 기술 자체가 3,000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00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바이오 레즈 기술이죠. 거기에서 바이오 레즈 기술 같은 경우에는 1,000개 넘는 응용 특허에 대한 확보를 하면서 이 클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수요처인 바이오 응용처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보였을 때 그래서 이 사명에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이름이 좀 붙여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가 확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에 있는 살균 정화 장치, 그다음에 공기 살균 정화 장치, 그다음에 표면 살균 정화 장치 등 그리고 기타 의료 쪽까지 관련해서 상당 부분에서 계속 이 UV LED 쪽 관련된 부분들이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UV 쪽 관련돼서 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1.3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9년에는 2.5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6.3억 달러까지 매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또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바로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 관련해서는 이 VCSEL이라는 시장 수요에 있어서 3D 안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센서와 통신 분야로 인해서 5G 초고화질 영상 송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기술이고 LTE 속도의 한 20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술력까지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에 한 10억 달러에서 2021년에 16억 달러에서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 VCSEL도 현재 시장 규모가 연평균 2022년까지 38억 달러까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30% 이상 고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업군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군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UV LED 그리고 살균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그러니까 아기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심각해지면서 이런 물론 서울 바이오시스 제품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만 그 파란빛 나오는
그걸로 이제 갖다 대면 살균해 준다는 그게 UV LED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시청자분들 가정집에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또 확보하고 있는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해주면서 서울 반도체 자회사 관계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변리사께서는 여기에 몸담은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몸담은 것은 아니고요. 네.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 특허를 네. 이제 잠깐 되게 몇 개월 정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특허를 담당하셨어요. 예, 특허를 담당했었고 그 서울 바이오시스는 서울 반도체 이제 자회사인데 아. 일단 다른 회사라고는 하지만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거리상으로. 그래서 이제 특허 미팅을 하게 되면은 뭐 서로 담당자가 이제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회사라지만 비싼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이제 LED 칩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서울 반도체는 이제 칩을 받아서 패키지로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원래 서울 옵토 디바이스라는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UV LED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쪽 분야로 이제 사업 확장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 바이오가 아마 바이올렛 그 자외선의 그 바이올렛을 따서 만드는 건데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걸 원래 알려져 있다 보니 생물적인 그 바이오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서울 바이오시스라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명이다라고 여담으로 저희들끼리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애초부터 UV LED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포텐이 터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UV LED 성능에 대해서 감독 내박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보시기에 성능은 좀 어떤지 어떤 기술로 살균을 해준다는 건지 이거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UVC, 그러니까 빛은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 세 가지로 나뉘고 예. 자외선은 UVA, UVB, UVC로 이제 파장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UVC가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뭐 몇십 년 된 뭐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살균이랑 살 바이러스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살균은 세균을 죽이기 위한 거고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건데 세균은 이제 크기가 나노미터 정도에 달하고 그 바이러스는 세균이 이제 마이크로미터, 바이러스가 이제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쉽지 않아서 항생제로도 잘 죽지 않고 이번에 손세정제로도 잘 죽지 않아서 과연 이 UVC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바이오시스의 시험 성적서를 보니 30초 동안 뭐 99.9%를 죽였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VC를 만드는 LED들이 광을 조사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데이빗 브레너 교수가 이제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222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원자외선 far UVC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공기 속을 떠도는 바이러스에다가 조사를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살균하는 효과가 살 바이러스 효과가 발견되었다라고 페이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사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시험을 했는데 브레너 박사는 분명히 우리 코비드 19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같은 코로나 계열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UVC가 그 바이러스 죽이는 건 알겠는데 공기청정기나 뭐 살균 터널 이런 걸로 적용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는 살균 터널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된 바가 아직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한 게 안전성이나 효능을 검토한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동작할지 안 동작할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환경당국은 이제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뭐 아직은 안전한 바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살균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느낌이군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UVC가 세균도 죽이지만 사람한테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요? 사람이 직접 쏘이게 되면은 살이 막 몇 초 만에 타버리기도 하지만 여차하면은 뭐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고 특히 눈에 쏘이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 저희 집에 있는 그 살균기에도 눈에는 갖다 대지 말라고 경고문이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또 파장이 되게 짧기 때문에 물건 벽을 아예 토과를 못 해요. 그래서 필터에다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스며들어 있는 뭐 살균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살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건당국과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개발한 것과 약간 논리는 좀 다를 수 있고 주장하는 바는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 보건당국에서는 검증을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 정도로 스탠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포텐이 좀 터진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2분기 매출도 유의미한 숫자대가 나왔고 실제로 중국의 최대 에어컨 메이커인 거리 등의 또 이제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고 관련해서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나 다른 제품에도 많이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이제 공기청정기, 포충기, 그리고 이제 제품을 넣어서 살균하는 살균기 이렇게 제품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에 걸리면은 그 필터에 걸린 세균에다가 빛을 쪼아서 이 세균을 죽이겠다. 이런 건데요. 이제 워낙 UVC가 이제 다른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안정적인 이제 직접 쪼이지만 않으면 나쁘진 않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에 들어가서 얼마나 살균 효과를 주느냐는 이거는 좀 나중 일일 수는 있겠네요. 거기 들어간 균은 잘 죽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자체 살균은 되겠지만, 자체 살균은 되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것까지 살균한다라고 인식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될지는 이제 시험 성적서를 좀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이게 살균을 해준대 그리고 뭔가 안전할 거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2분기 매출도 역시 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좀 실적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UV LED 시장 자체가 한동안 좀 정체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출 성장이 본격화한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분에서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쪽에 지금도 어플리케이션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응용처가 많다라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좀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UV 이 LED 쪽 관련된 캐퍼시티가 자체가 현재 2019년 말에 비해서 5배 이상이 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배를 더 증설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잘 나오고 고객사 의뢰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오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용량을 좀 더 늘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매출액이 3,500에 영업이익이 103억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3억에 주당순이익은 EPS가 147원이 나왔는데 올해 2020년을 좀 봤었을 때에 대한 현재 가이던스를 좀 봐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 10% 이상 증가한 3,890억,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340억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190억으로 주당순이익이 거의 500원 가까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2019년의 EPS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정도에 대한 그 UV LED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처들이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ROE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한 자릿대였습니다. 근데 2020년 때 아무래도 이 규모의 경제가 효과가 있는 바로 이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수익률, 이익률 자체가 높아지는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2020년 때부터 올해부터는 이 두 자릿수 10% 이상 ROE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는 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수혜를 받는 일부 업종군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2분기나 혹은 3분기까지도 실적이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되돌리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가 하면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니즈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떤 공기순환 제품이나 냉장고까지도 웬만한 이제 고가 제품에는 이런 UV LED가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도 함께 가져가면서 ROE도 10%대 성장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만 이제 변리사님 모셨으니까 당연히 특허 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전형적인 문과 인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간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게 어떤 특허 가지고 있는지 보유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서울 바이오시스는 워낙에 LED 칩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 한 2,200개 정도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중 660개 특허가 등록이 된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특허는 LED 칩
칩 제조 방법 이런 기술 위주로 이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관심 있어하는 살균 UV LED 부분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니 네. 원래 가전제품을 만들던 회사는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이런 UV LED가 적용된 살균 관련 제품들 특허를 출원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 약 400개 정도 특허가 이제 신청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뭐 최근에 등록된 뭐 UV LED가 구비된 뭐 주방용 후드 시스템, 이라든지 살균기, 살균 장치 들어간 공기청정기. 많습니다. 청진기, 정수기, 배수구, 마개, 세탁기, 주방용품 살균장치, 휴대폰 살균장치,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휴대용 살균장치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신청하고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진기에도 들어가요? 일단은 뭐 특허가 있는 거는 같은데 네.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 그러니까 살균이 필요한 거엔 다 들어가는데 일단 신청을 다 해놨다고 신청은 보셔야. 해놨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우리는 그냥 패키지 제조로 우린 다 하겠다라는 느낌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하다 보니 뭐 후드 시스템, 공기청정기, 포춘기, 정수기, 청진기 뭐 관련해서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실제로 그리고 수요를 이렇게 뺏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이디어나 또 니즈에 대해서는 확실히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그러면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될 텐데 현재 수급 상황이 좀 어떤지 이것도 점검을 해주시겠어요? 네, 수급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게 있는데 네. UV LED 쪽 관련해서 매출이 지금 증설을 한다고 제가 용량 추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캐파가 만약 추가를 증설을 해서 아까 5배 늘리고 추가로 5배를 늘리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매출은 3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10%도 좀 안 되는 수치였는데 이번에 2020년 2년까지 추가 증설을 했었을 때 이제 캐파가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600억대까지 좀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UV LED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가전부 제품에서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생이 또 건강과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3월에 공모가가 7,500원으로 상장을 하고 지금 대략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IPO 저희 투자처인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한 9.4% 보유를 했다가 6월 달쯤에 그 4.1%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보유 확약 기간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때문에 기간 했다가 오버행 이슈가 아직 물량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게 아직 있고요. 한 5% 정도 이상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니까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급을 보니까 사별. 일단 수급 그 보시는 동안에 여기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조금 시간이 됐는데 기관에서 나왔던 물량들이 지금 계속 금액별로 추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수량별인데 기관에서 나오는 게 지금 다 대부분이 린드먼 물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보면은 기타 금융이나 사모펀드 자금이거든요. 네. 그 자금 자체가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에서 나오는 지분 물량 추례로 지금 500 물량이 지금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실적까지 같은 경우에 좀 밸류 자체가 부담이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9,000원 가까이 되는 시총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었을 때 손바뀜이 외국 있는 투자자로 지금 손바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미래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물량 해소 후에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모펀드에서 물론 판 이유를 뭐 정확히 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공모가에 들어갔으니까 공모가 7,500원에 들어가면 지금 가격 한 3배 정도 올랐으면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6월이 나름대로 좀 꼭대기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고 하다 보니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가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거나 사모펀드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이미 나왔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기관의 오버행 이슈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가는 어쨌거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상반된 이런 재료 속에서 앞으로 그러면 주가 전망이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을 때는 미래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보고
가이던스를 잡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있을 때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 이 성장률이 높은 거를 바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률 자체도 높아지는 부분들은 수익성 개선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현재 독점 UV LED에서는 독점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아직도 이 룸이 상당 부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단기 물량들은 아직도 한 4% 정도의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를 현재 뭐 개인이 받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받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 손바뀜 현상이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캐펙스 투자에서 200억에서 300억 범위의 투자 수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대규모 투자의 여부는 결국은 마이크로 LED에 대한 UV LED 시장에 대한 이 성장 본격화가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주들처럼 UV LED 시장도 조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금 확대처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의 주가 수준 비해서는 한 2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8월 7일 날 고점을 한번 다시 세우고 나서 조정이 21선까지는 좀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한번 접근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3만 원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또 많이 올랐고 오랫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리사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력 측면에서만 따지고 봤을 때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서울 바이오시스는 워낙에 기술력 높은 LED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아니었어도 사실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뭐 많이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UBC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꼭 우리 살균 제품에 대해서는 UBC의 성능이 이거에 100%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아니고 네. 아무래도 그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이제 성능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 바이오시스와의 기술력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살균 제품이 아니더라도 워낙 LED 분야에서는 탑을 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UV LED 분야에서 얼마나 이걸 활용을 잘해서 패키징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이게 무조건 뭐 살균해준데 이거는 코로나19에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그런 회사이고 UV LED 분야에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또 끌어올려가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지 이건 한번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경민 변리사 그리고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